방역당국이 어제 4분기에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청자분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 시간에 의견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디 장현옥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12세에서 17세까지와 임신부도 9월부터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찬성입니다만 설 교수님께서는 백신의 위험 부담과 비교했을 때 큰 이익이 없는 집단으로 본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게요,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까 봐 이런 접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교수님.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은경 청장이 최근에 12세에서부터 77세까지 접종을 4분기에 하겠다. 그런 다음에 또 임신부 또 역시 이제 4분기 중에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방역 당국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계속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반대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아마 우리 방송 화면에 나갈 것 같은데 0세에서 9세 또 10세에서 19세까지 그러니까 0세에서 19세까지 우리나라에 사망자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확진자는 21,057명이 나왔는데 사망자는 0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확진된 사례는 있는데요. 유아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확진 사례는 있지만 지금까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34,038명이 지금 0세부터 19세까지 예.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사망자 한 명도 없고 예. 그리고 중증으로 이어진 사례도 거의 드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아이들에게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데이터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안전성 데이터가. 그러는데 일부 국가, 그것도 매우 제한된 이스라엘과 미국 정도 또는 영국의 일부 정도가 백신 접종을 이 연령대에 하고 있지 거의 대부분은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연령대에 무슨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냐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령대에는 확실히 심근염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이 아이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도 위험하지 않은데 심근염이라고 하는 위험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하나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만일에 다른 연령대,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백신 접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아이들이 감염이 되어서 감염 확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위험 연령대도 이미 백신 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감염 위험 확산을 시켰을 때의 전반적인 위험도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위험은 이 아이들에게만 국한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이익보다는 심근염이나 백신에 대한 어떤 이상 반응에 의해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2021년 8월 30일 현재 34,038명이 거의 감염이 되었는데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심근염으로 백신 접종을 해서 심근염으로 한 명 내지 두 명이 사망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익 대비 위험이 클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신부에 대해서도 꼭 마찬가지인데요. 임신부도 지금 일부 이제 국가나 이제 우리 방역 당국도 위험이 충분히 이제 안전하다 확인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하면은 임신부는 태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유산이라든지 그 이외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태아가 태어나서 적어도 10살 정도까지 될 때 그때까지 안전성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신부인 경우에는 첫째, 임신부 본인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대인 접촉을 하지 말 것. 두 번째, 같이 동거하시는 가족들이 전부 백신 접종을 하시고 마스크 착용이나 대인 접촉을 제한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신부가 보호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지, 임신부가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백신 접종을 한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대한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을 때도 11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맞을 겁니다. 11월 3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학교에서부터 백신 접종을 했어요. 중고등학생들부터. 왜냐하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경로가 일단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그렇게 학교에서 확산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 소아청소년들을 돌보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도 가고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전파가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직장으로 가져가 가지고 동료들에게도 전파가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경로를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0대가 감염되었을 때는 치명률도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이 등장을 하면은 가장 먼저 다른 어떤 군보다도 10대들에게 먼저 접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자와 10대부터 접종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전혀 다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0대 이하의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감염이 되긴 되지만 두 가지 또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작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별로 옮기지 않아요. 그게 여러 차례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설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을 정리한 표로 확인을 했듯이 3만 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1년 8개월 동안 방역 상황이 아슬아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나 혹은 중증 환자가 거의 있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거기에다가 또 다른 패턴, 또 다른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놓고 보면 아버지, 어머니, 삼촌이 그 일상생활에서 접촉을 하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겨옵니다. 그러면 가족 내에서 아이에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전파를 하면은 그 아이를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또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고리들이 백신으로 이제 끊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아이를 돌보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90% 이상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0대, 30대, 40대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20대부터 40대까지도 백신으로 보호가 되어서 그들 사이에 백신 효과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치명률도 높지 않고 예.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아이들에게 백신을 굳이 접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네.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방역 당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이제 제일 이제 우선해서 보는 게요. 하나가 전면적인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교 정상화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그렇게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론하기에는 아마 그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가지고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인 8세부터 12세까지는 그러면은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교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여전히 대면 수업, 전면적인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교 정상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8세부터 11세까지는 그러면 접종 얘기가 왜 안 나오느냐 하면은 데이터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안전한 거, 조금 전에 제가 안전한 거는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안전한데도 아직 확실히 데이터가 없어서 이 아이들에게는 접종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일단 제껴두는 거죠. 그러는데 12세부터 17세까지는 일부 임상시험 결과가 있고 하니까 이제 전면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교 정상화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위드 코로나로 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결국 점차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방역 당국에 강력하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방역 당국이 제 제안을 매우 심도 깊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0세부터 19세까지 여태까지 학교를 통해서 감염된 아이들이 8월 30일 현재 34,038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를 통해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정말 백신이 필요한가 안 한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저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감염이 되고 회복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재감염 사례가 있는지를 예. 추적 조사해서 확인해 보기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 강 기자님이나 제가 지적해 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바이러스 배출량도 적고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에 빠지지 않고 쉽게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계 상태에서 감염이 되고 회복된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보호가 될 정도로 면역이 획득되어 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백신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여태까지 감염된 34,038명을 조사해보면 추적조사해서 그렇습니다. 재감염 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재감염이 없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정말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다소 위험이 동반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평가의 지표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설대우 교수님 예.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좀 심하게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폐렴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은 가볍게 앓고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감기 걸리는 사람들에게 감기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소한 15세 이하의 아동들에게는 그냥 감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들에게 감기 수준인 것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백신을 굳이 접종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나 혹은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좀 면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걱정이 든다라는 겁니다. 설 교수님께서도 아까 가상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그 10대, 20대 남성들에게 명백하게 심근염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패턴을 보면은 연령대가 어릴수록 그 심근염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백신 접종하다가 12세부터 17세에 심근염 급사하는 사례가 한 몇 건이라도 나타나면은 분위기가 그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정상화되죠. 반전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결정이 너무 약간 확진자 중심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어떻게든지 간에 내려야 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매몰되어 가지고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에 걸려서 얼마나 중증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놓고서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좀 정은경 청장한테 제가 이 시간에 좀 쓴소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정은경 청장께 아마 우리 방송을 아마 정 청장께서도 시청하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 청장께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최근 한 3, 4일 사이에 정 청장께서 쏟아낸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2세에서부터 17세 백신 접종을 하겠다. 두 번째, 임신부 백신 접종도 고려한다. 세 번째, 다른 나라의 백신 기부 또 공급도 검토하겠다. 네 번째, 올 4분기에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타이틀만 보더라도 4개의 아주 굵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저는 정 청장이 말씀을 좀 아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4가지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4가지는 지금 당장으로 볼 때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당면한 제일 큰 문제는 이 위드 코로나 문제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백신 접종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 90%, 성인 중 80%라고 할 때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온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백신 미접종자나 거부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백신 수급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청장은 백신 수급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에 있어서 핵심은 백신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개념 정립이 확실히 안 돼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어떤 세상이 올 거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떤 세상이 도래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거며 각 업장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될 거다. 향후의 로드맵은 어떻게 될 거고 공론화의 과정은 어떻게 거칠 거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 백신을 기부하고 공급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또 지금 1차, 2차 백신 접종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부스터 샷을 얘기한다. 이런 것들이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 청장께서 지금 당장 초점을 맞추고 힘을 들여야 되는 것은 어디 있는지 또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정 청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백신 접종이나 위드 코로나 이런 거는 정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은 정치 일정에 맞추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 청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말씀을 가려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저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한 가지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랑 상황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미국, 유럽 다 방역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백신 접종률도 지지부진한 나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진 환자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의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공포에 짓눌려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니까 12세부터 17세까지 백신 접종도 하고 그리고 부스터샷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들 나라와 비교했을 때 방역의 상황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는 1년 7개월 동안 됐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꽁무니를 쫓아다니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우리의 방역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미국에서 부스터샷 하니까 우리도 부스터샷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12세부터 17세까지 백신 접종하니까 우리도 백신 접종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라갈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우치 소장도 어린이 백신 접종은 지지한다라고. 그러니까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맥락에서 그 사람은 머리에 미국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대한민국도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 상황이 급하니까 어린애들도 무조건 찔러놓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 꽁무니를 쫓아다닌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아까 강 기자님이 저희는 항상 코로나는 감기랑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연령대만큼은 코로나가 감기일 수 있다라는 얘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저 동의합니다. 이 연령대, 적어도 이 연령대에는 코로나가 감기와 매우 유사할 수 있고 그것은 위중증률 또 확진자 대비 사망률 이런 걸 볼 때도 충분히 강 기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